운동선수들은 항상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도 본인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쟁으로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의 신체나 경기력은 항상 로봇처럼 일정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운동선수 2명을 둔 부모로 이 운동선수들이 완벽주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운동선수들은 연습 경기 또는 공식 경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잘 하던 선수가 오늘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 본인 마음이 가장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부모도 같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 선수를 보고 오늘 왜 저래? 오늘 실망인데? 하면서 책망이나 비판을 할 것입니다. 선수들과 부모들은 어제까지 잘 뛰었으니 오늘도 내일도 잘 뛸 것이라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선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남자 운동선수들은 그나마 여자 선수들보다 낫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신체적인 민감성 때문에 남자 선수들보다 100배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가 매일매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까지 마음대로 움직여도 일정한 한계가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지 다른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전날 경기력이 형편없다든지 경쟁자가 나보다 나았다고 하면 이 신체가 영향을 받아서 타격을 입어 평상시보다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떨어진 신체로 경기를 하거나 연습을 하면 당연히 낮은 수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본인은 알고 있지만 지도자도 알고 경쟁자도 알고 부모님도 알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언제나 경쟁자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 팀이나 유명한 팀은 경쟁자가 언제나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운동선수들은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경기력을 항상 일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지도자는 경쟁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경기력이 떨어지는 형태가 누적되면 결국 이 선수에게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가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완벽주의 사고방식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완벽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슬럼프가 오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인은 수십 년 동안 자녀 2명이 운동선수라 이 자녀들 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본인 자녀들은 한 명은 개인 종목, 또 다른 자녀는 단체 종목 선수였습니다. 이 2명의 자녀들도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많은 생각의 교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완벽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 보니 자녀에게도 대물림 되었습니다. 완벽주의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선수들 중 일부는 본인이 비밀리 상담도 했습니다. 학부모와도 상담했습니다. 운동선수 신체는 참으로 비효율적입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운동하여 몸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아도 하루만 안 하면 본인의 감각이 떨어짐을 압니다. 만일 이틀만 안 하면 감독도 합니다. 경쟁자도 합니다. 만일 3일만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합니다. 아니, 하루만 안 한다고 운동선수의 몸이 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본인이 2명의 자녀가 매일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뛰어야 하고 땅이 얼어있는데 뛰어야 하고 눈이 한 방으로 내렸는데도 쉬지 않고 눈을 치우고 또 운동하고 영하의 추운 겨울날 맨몸에 수영복을 입고 그 차디차가운 수영장에 들어가야 하고 남들은 다 놀러가는데 놀러가지 못하고 제대로 놀지 못하며 매일 운동합니다.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 열렬한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매일매일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슬럼프라는 악몽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럼프가 완벽주의라는 신념으로도 옵니다. 사람 신체는 생각, 감정, 의지와 한 덩어리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슬럼프는 신체적 저하 상태에 있지만 감정과 의지와 마음도 이미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일단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힘들다, 불안하다,
실패할 것 같다, 하기 싫다, 귀찮다, 무너지다에 연쇄적으로 연결됩니다. 본인은 슬럼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생각에만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즉 슬럼프가 오기 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완벽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완벽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고방식을 어떤 생각과 신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로 전개합니다. 우선 운동선수들이 누구나 자연스레 가지고 있는 신념은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다른 선수가 적당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오늘 100%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을 거야. 나는 이번 게임에서 두 골을 넣을 것이야. 나는 드리블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수비도 100% 철저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성공할 것이다. 나는 위대한 선수가 될 자신이 있다. 나는 열심히 하여 프로팀에 꼭 들어갈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연습하니 절대로 성공한 선수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프로 선수가 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운동선수들 개개인마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운동선수의 목표입니다. 선수들 개개인마다 이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벽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습이나 경기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기에서 이 목표처럼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료와 감독이 잘했다고 아무리 칭찬해도 본인은 마음속에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우는 기준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기에, 모든 연습에 100%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전설적인 선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보통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연습에 최선을 다했다. 연습할 때 100% 모든 힘을 쏟아 부어라. 운동장에서 쓰러지더라도 가진 힘을 다 쏟아라. 경기를 마치고 나올 때 걷는 힘도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라. 이런 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운동선수들은 자연스레 이 말을 자신의 목표로 세웁니다. 즉 모든 경기에 100%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기준입니다. 사실 전설적인 선수들의 이 말들은 듣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전설적인 선수가 하는 말이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는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말을 자신의 기준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지만 철저하게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기준에 더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우상으로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하는 선수들은 이 전설적인 선수들입니다. 이미 운동선수로서의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선수입니다. 슈퍼맨입니다. 일반 선수들은 그저 전설로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설적인 선수는 그 운동 종목의 역사상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은 이 전설적인 선수가 한 말을 굳게 붙잡고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공개적인 인터뷰를 할 때도 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선수생활 시작부터 은퇴할 때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적어도 그 선수를 바깥에서 본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고 평가합니다. 지도자들은 경기 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나 연습이 끝나고 자신 혼자 마음속에서 오늘 운동한 결과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름 만족한 경우도 있지만 이 완벽주의 성향과 완벽주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독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경우에는 더더욱 만족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선수일수록 더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의 매일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자신의 종목에서 연습 시 세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선수의 경우 이 세밀한 부분에서도 세밀하면서도 완벽한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이 목표를 매일매일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항상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목표에 도달한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매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누적되다가 보면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고정됩니다.
대부분은 부정적 패턴이 생기고 고정됩니다. 일명 부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라도 이루었다면 조금의 만족감이 있을 것인데 거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이 목표를 세운 기준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몸의 컨디션이 다릅니다. 또는 시간대별로 컨디션이 다릅니다. 사람의 몸은 자신의 의지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여도 컨디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면 또는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면 다음날 곧바로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이 경우 오늘 100% 연습이나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사건으로 이 선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컨디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즉 나는 오늘 100%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야. 나는 이번 게임에서 2골을 넣을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번 게임에서 2골을 넣도록 노력할 것이야. 나는 드리블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드리블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야. 나는 수비도 100% 철저히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수비도 100% 철저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야. 나는 절대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하도록 매일 노력할 것이야. 갑자기 전설적인 운동선수의 말을 배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도자가 했던 말을 포기하려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연약한, 나약한, 약한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싫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운동선수는 누구나 항상 신체가 100%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연습하다가 보니 그 기준이 불가능한 목표임을 합니다. 그러나 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완벽주의 생각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이 기준으로 바꾸면 즉각적으로 마음에 두려움과 우울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매일매일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함으로는 부정적 생각입니다. 선수들 자신의 마음속의 상태를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선수도 많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은밀히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체질화되어서 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의 수준에서 이미 체질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념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패턴을 적어보겠습니다. 너는 100% 노력하지 않았잖아. 너는 100%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붓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너는 게으른 선수야. 너는 노력하지 않는 선수야. 그러므로 너는 뛰어난 선수는 되지 못할 거야. 너는 다른 선수보다 뒤처질 거야. 너는 앞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축구를 그만두지 그래. 그런데 이 생각들은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일련의 생각이 줄지어서 떠오릅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이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 생각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 책망,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더불어서 감정이 따라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 무기력이 깔려옵니다. 짜증과 분노가 확 표출됩니다. 얼굴 인상에서 나타납니다. 손과 발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날 연습이나 경기에 이 영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무한 반복됩니다. 결국 무능력함과 자기 비하, 자기 패배감으로 쌓여집니다. 선수들에 따라서, 선수 기간에 따라서, 선수들의 성향에 이 완벽주의로 인한 패배감과 무기력함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마음과 행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연습이나 경기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양쪽 다리에 30kg 되는 쇠로 된 족쇄를 차고 달리는 느낌입니다. 이 마당에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대한 바다에 작은 돌 하나 던지는 모습입니다. 순간에 자그마한 파장은 있어도 거대한 바다가 뒤덮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착각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이 나의 이 생각을 고칠 것이라는 것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몇 번 말한다고 하여서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섬세하고 조직적이며 깊은 셀 수 없는 심연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얕은 층은 잠시 잠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또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끝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선수에게 완벽주의로 인한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미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것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일부만 나열하였습니다. 이 생각들은 연결된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실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생각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위와 아래, 전과 후의 연결고리까지 바꾸어야 합니다. 셀 수 없이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일 어떤 운동선수가 완벽주의 신념으로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또는 마음속에 항상 우울감과 패배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다면 이미 부정적 생각에 꽉 차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감정은 우울과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 구석구석에 전달되어서 근육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기름칠을 안 한 기계처럼 뻑뻑하고 삐거덕거립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념으로 오랫동안 체질화되어 있다면 본인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선수 생활의 기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이 경우 전문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또는 임상 심리 상담도 추천합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이 부정적 신념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치료 과정을 밟기에 효과적입니다. 임상 심리 상담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 기관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상담을 통해 서서히 생각이나 감정이 치료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미국에 산다면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 편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담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심리 상담을 전공하였기에 잘 압니다. 할 수 없이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정적 신념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밤늦은 시간에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치료하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이 신념을 주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물체같이 살아있습니다. 꿈틀거리면서 운동선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산됩니다. 마음 깊숙이에서 생산됩니다. 선수 생활일 때까지 생산됩니다. 인간의 자그마한 의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억제가 되어도 잠시 후 다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선수였어도 전설적인 선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운동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이 존재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생산됩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운동선수에게 부정적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 생각으로 이 선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울과 불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끌고 가서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하든지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듭니다. 존재를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신체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존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만 이 존재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로하였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폭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 마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은 이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를 이기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선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름으로 이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깨트릴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시하니 머리 회전이 빠른 운동선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생각과 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에게 빌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신에게 빌어도 나의 마음 깊숙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부정적 생각과 그 영향력과 그 존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이 이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고 울고 외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존재를 깨트리도록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존재의 머리를 밟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하도록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운동선수의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에 적용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 비용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어느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혼자 있는 시간, 밤늦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면 됩니다. 잠잘 때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길을 갈 때 해도 됩니다. 마음이 내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울면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신에게 도와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과 강력한 힘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는 그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눈을 뜨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내 가슴을 붙잡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복잡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에 빠지게 하는 생각을 주는 마귀의 존재는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머리를 흔들 것이 아니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쳐보세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내 마음속에 외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마음속에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나의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면 지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 생각이 희미해지거나 유력이 약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휘어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긍정적 생각들이 살아납니다. 커집니다. 하고 싶은 의지가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심과 우울, 불안이 줄어드니 얼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강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교묘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의 이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경험이 많아지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지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위력을 경험하면 운동선수에게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에만 적용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정신력을 극대화하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무궁무진하게 적용하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늘도 운동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 더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 생각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긍정적 생각을 얼마나 더 키우느냐, 바람직한 생각으로 어떻게 빨리 고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거나 부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여기서 밝히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왜 부정적 생각은 생기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내 안의 교회 다른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200% 이상 발휘하여 이 세계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